오냉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간밤 미증시 힘이 좀 약했습니다. 힘을 빼는 재료가 생각보다 좀 여러 군데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영국 물가는 정말 놀라울 수준으로 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대고 미국은 4%대인데 영국은 8.7%로 나왔습니다. 예상을 웃도는 수치로 정말 이제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31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영국의 물가가 잡히지 않자 다음에 기준금리 50bp 한 번에 올릴 거라고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 이 속도라면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6%대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영국의 경기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라고 하면 한 국가에서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 특히 주요국에서 나온다고 하면 연쇄 파장으로 다른 국가도 영향을 받겠죠. 그런 이제 우려감이 자리했었고요. 그리고 영국 물가가 잘 안 잡히는데 파월 의장이 공교롭게도 물가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합이 좋지 않게 작용을 하며 이제 미증시가 눌렸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날은 파월 의장 하원 출석이고 오늘 밤에는 상원 출석인데요. 하원 출석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물가 아직 2% 목표치까지 갈 길 멀고 연내에 2번 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시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지난번에 FOMC 때 점도표상 다 찍혔던 내용이고 그 수준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영국 CPI랑 조합이 되면서 더 안 좋은 영향을 시장에 준 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도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미중 대화에 물꼬 트자마자 폭탄 발언이 나온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은 독재자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단어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실수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바로 중국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요즘 가파르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지금 미국의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현금이 없어서 10일 정도 이후부터 계속 국채 발행을 하면서 자금 회수를 하고 있죠. 유동성이 좀 적은 상황인데 비트코인은 급등을 하니 매수세가 이쪽으로 모이는데 자금이 없다 보니 또 증시에서 매도해서 들어온 자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달 만에 3만 달러를 회복하는 움직임이 간밤 나왔습니다. 등락률이 한 장중에는 10% 정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52주 최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코인 가격에 시장은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한꺼번에 나온 영향도 받았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기존 금융권에서 이 뛰어드는 움직임이 하나둘씩 나오는데요. 간밤 들렸던 내용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에서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을 했습니다. 블랙락은 보통 이렇게 상장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수용해서 출시가 되죠. 그래서 시장이 좀 주목을 많이 했고요. 지난번에 실패했었던 인베스코도 이걸 보고 재도전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암호화폐 수탁관리인의 라이센스를 신청하는가 하면 새로운 그 코인 거래소 EDX 마켓츠가 간밤 론칭됐는데요. 찰스 슈왑이랑 시타델, 피달리티 등이 또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코인이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다면 최근 다시 금융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주식 시장에는 수급적으로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가장 크게 밀린 건 나스닥 지수 1.2%의 약세였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하락의 빌미 가운데 하나인 과열 신호라는 측면에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RSI나 공포 탐욕 지수도 과열을 나타내는 신호가 지금 잡히고 있는데요. 사실은 파월 의장이 매파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빌미가 작용을 했지만 결국에는 FOMC 수준에서 안에서 나왔던 거고 과열 신호에 집중을 한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간밤 그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의 움직임 한번 보실까요?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고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감이 컸다면 공포지수가 급등을 하는 로직이 맞겠죠. 그런데 간밤 빅스는 또다시 5%가량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감이 크지 않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열기를 빼는 재료 파월 의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가 간밤 또 급등하는 거 보면 이 국채에 대한 우려감으로 나스닥 지수가 기술주가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섰을 가능성 염두에 둘 수 있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사실은 이 이슈가 이번에 또 추가됐는데 보통 이렇게 과열 신호가 없었을 때라고 하면 AI 주식, 반도체 주식이 급등했을 텐데 시기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역대급 손실에 그동안 숨죽였다가 반년 만에 공식 석상에 등판을 했는데요. AI 투자로 반격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방어 모드에서 지금 자금 모아놨던 걸 AI 쪽에 투자를 하면서 공격 모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빅테크 차익 실현 빌미로 이제 작용한 재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테슬라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 랠리를 보였는데 이건 펀더멘틀과 무관하다, 너무 과했다라는 평가예요. 대표적으로 AI 효과하고 슈퍼차저 개방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먼 미래에 이 수익을 거둘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테슬라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전기차 부분에서 어느 성과를 더 크게 내어야 주가 상승에 타당하다, 시장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반면에 에너지나 일부 소비재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그 경기에 대한 부분, 중국이 앞으로 부양책을 꺼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면 존재를 하면서 국제 유가 등 그리고 사료 관련 기업들의 강세 흐름 있었고요. 다우지수가 그러면서 가장 덜 밀리기도 했습니다. 종목별 흐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영향 때문에 전기차도 좋지 않았고 앞서 말씀드린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메가테크들도 쭉 밀렸습니다. 전기차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중국에서 전기차 취득세 감면 연장책이 발표됐습니다. 중국 시장이 약했지만 그 안에 특히 홍콩 증시의 니오 등의 종목 전기차 관련주들은 급등을 했습니다. 5%, 4% 정도 올랐는데요. 그리고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간밤 미 증시 안에서도 리오토, 니오 샤오펑 모두 5, 6%가량 갭상승으로 급등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논리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밀리자 결국에는 이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이 종목들도 하락 전환 마감이 됐습니다. 리오토 정도는 2.2% 상승세 유지를 했는데 배터리 관련주까지 밀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배터리주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전기차 충전소 관련 기업들도 요즘 미증시에서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빅테크가 밀리자 같이 떨어지는 모습인데 인텔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독일에서 보조금 계획 승인받지 못하면서 6% 밀리기도 했고 AMD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 투자 발표를 하면서 사실 호재거리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흐름이 좋지 않아서 6% 가까이 밀리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AI 테마주들도 동반 하락했는데 비트코인 급등으로 인해서 거래소 관련주들만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인 관련 기업들 테마주 오늘 주가 반응이 있는지 보셔야겠고요. 눈에 띄는 종목 하나가 있어서 특징주 하나 더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엘프뷰티라고 중저가 화장품, 특히 색조 화장품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연일 나옵니다. 지금 5년 차트가 나오는데요. 연초에 $50였던 게 지금 $100 넘어갑니다. 지금 반년 만에 주가는 2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화장품에 대한 큰 흐름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중국 쪽에 매출이 있는가, 중국 외의 지역의 매출 비중이 높은가로 딱 갈리고 있죠. 이 엘프뷰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중저가 저렴한 색조 화장품 쪽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G세대들의 사랑을 한몸을 받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매출이나 이익도 성장을 지속하는데 오히려 중국 쪽이 셧다운 여파를 받고 있는 에스티로더 등의 이제 고가 화장품 쪽은 흐름이 좋지 않죠. 여기는 실적이 역성장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중국 매출 비중이 있는 고가 라인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은 역성장을 그려가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리콘2 같은 기업의 실적은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5월
5월 10일에 K-뷰티의 위험 부분에서 쭉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때 정말 놀라운 실적이 발표하는 족족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실리콘2 그때 말씀을 드렸고 클리오도 중소형 색조 브랜드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쪽이 다 이런 쪽이고요. 실리콘2와 코스메카 코리아는 어제 주가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장 전혀 개의치 않고 상승세를 시현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때 이제 같이 정리해드리지 못한 두 기업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5월 10일까지 나왔었던 실적이었고 그 이후에 추가된 부분인데 아이패밀리 SC 롬앤이라는 브랜드 아실 겁니다. 올리브영에 판매되는 중저가 색조 브랜드 이 화장품 브랜드인데요. 역대 최대 분기 실적 이번에 기록을 했고 VT GMP는 일본 쪽에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북미 지역의 매출과 함께 우리나라 색조 인디 브랜드와 함께 일본 쪽에 K-뷰티의 그 메이크업법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일본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흐름들 계속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어제 마감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중화권 증시 모두 분위기는 좋진 않았습니다. 지수가 좀 압박을 받았는데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경계감 있었고요. 중국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있었습니다. 기대보다 서프라이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기대감이 선반영된 측면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다만 지금 부동산 부양책 등 아직 지금 상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양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표되는지 여부 보셔야겠고요. 오늘 중국 증시의 휴장입니다. 그 이틀간 단오절로 휴장이고 홍콩은 하루 휴장인데 이 휴장을 앞두고 차익 실현에 나선 중화권 증시의 흐름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수급 이슈라는 거겠죠.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수급 이슈라고 하면 기술적 지표도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600선을 밑으로 하향 이탈을 하면서 일단 기술적 지표 상으로는 과매도권에 진입이 돼 있습니다. 코스피 ADR 차트 가끔 이제 제가 체크해 드리죠. 위로 가면 과열됐다라고 하면서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이 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매도됐다 하면서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그래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딱 과매도권 살짝 이제 터치한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그동안 과했던 선물 매수 누적이 풀리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인가에 대한 여부 관찰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제 특징주 정리를 해볼 텐데요. 전고체 테마주, 시스템 반도체, 배터리 반도체 모두 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CJ그룹주가 유독 약했죠. 어제 다 체크해드리긴 했습니다. CJ CGV는 유상증자인데 예정 발행가가 7,600원이고 그 전날 종가가 14,000원이었으니까 거의 반토막 수준이죠. 주가는 예견된 하락인데 여기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왜 유상증자를 했는가? 뭔가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미래를 지향적으로 간다면 긍정적이겠지만 지금 구멍 메꾸기라는 분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플릭스로 인해서 OTT 서비스를 보는 게 더 대중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극장을 많이 안 간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해외 몇 년 전에 튀르키예에 과도하게 이제 사업 진출을 해왔는데 지금 리라화가 급락을 하면서 그 유탄을 맞고 있고 거기에 손실폭이 굉장히 크게 잡혀서 유상증자 불가피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금 수여를 해줘야 하는 그룹주는 좀 부담이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두산마켓도 어제 블록딜 이슈 같이 체크해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물량 다 블록딜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수는 약했지만 움직였었던 테마주들 보시면 공교육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사교육 쪽은 약했는데 공교육이 선별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이제 사교육 집중 단속을 하겠다라는 이슈 속에서 반사 기대감 있는 몇몇 테마주들의 강세였고요. 전기차 충전소가 급등을 했습니다. S트래픽이 어제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어제 방송 중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S트래픽의 이 충전소 사업을 하는 SS 기업 차저였나요? 그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떼낸 다음에 SK 네트워크스가 사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수소 부분은 대창 솔루션 등 모처럼 만에 반등세를 시연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개별 특징주 가운데서 특히 동훈아나텍 상승세,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최성원 부장의 지속적으로 관심주로 거론됐던 종목이고 관심권에 둬야 하는 포인트가 이거였습니다.
혈당 측정을 할 때 지금 체혈을 해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죠. 그런데 이 타액으로 혈당 측정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임상 발표가 나올 겁니다 하고 며칠 전에 가셨죠. 그리고 나서 정확히 이 이슈로 어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최고의 전략에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도 뭐 모처럼 만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간 외 특징주에서도 몇몇 전기차 충전소 관련 기업들 그리고 리튬 테마들도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을 했고요.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 등등 몇몇 개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DENT가 시간 외거래소 하한가 즉 10% 약세를 보였는데요. 2차 전지 레이저 노칭 장비 기업입니다. 그런데 유상증자 결정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유상증자의 그 아픔을 보인 주가의 반응의 공포 때문인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될까요?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 출발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한지원 연구원의 오늘 데일리 코멘트를 보면 국내 증시 반도체 2차 전지 변동성 확대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반면에 중국 추가 부양책 기대는 여전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미증시에서 반응을 보였었던 유가 관련 에너지주 수요 회복 그리고 작황 부진 우려로 농산물 테마가 올랐기 때문에 상사, 농업, 비료 등의 우리나라 원자재 관련주의 수급이 유입되는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노무라 증권에서는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양극재 기업 호평을 하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제 기사 업데이트 해드리고 이제 배당 이슈가 이제 주목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현대차그룹은 2분기부터 기존에 반기 배당하던 걸 분기 배당으로 더 추가해서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하나증권에서 이 추정치를 업데이트했는데요. 작년에 반기 배당했던 것을 환산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주는 것까지 플러스하면 분기 한 1,000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주고요. 우선주는 더 배당률이 올라갈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현대차는 지금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더 비중을 과거보다 높이겠다고 발언한 만큼 한 가지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